주민자치 컨설팅에 와주신 의원님들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무선 회장님의 인사말 간단히 듣고 최인수 강사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오학동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은 최고예요. 여주시에서 저희들 보고 정말 열심히 잘한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거 빈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도 오고 날씨도 우뚝지근한데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교육을 할 것은 성공적인 주민총회를 위하여 학습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의제도 발굴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최인수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우리 귀한 시간 냈으니까 집중하셔가지고 새롭고 좋은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인수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최인수입니다. 그냥 최인수 그러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의 최인수가 한 200명은 될 텐데 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이로 사실 제가 분당에서 살아서 여주를 항상 출퇴근하면서 다니고 원주의 신도시에 지방행정연구원이라고 행안부 산하기관 정책연구기관에 있습니다. 금년은 좀 약간 쉬면서 연말까지 일단 내년 다시 복직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와 관련된 것이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는 한 1999년 그때 김대중 때부터 해서 2000년, 2001년에 좀 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가 2013년도에 박대 정부 때 시작을 해서 처음에 31개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한 1300개 정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행안부가 이걸 주관하기 때문에 행안부에 주민자치 방향이 이렇게 나가야 한다라고 정책 연구를 이제 저와 전재욱 박사나 저희 연구원의 최지희 박사 등등이 실제적으로 이 정책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아마 보고서만 저도 한 4-5건은 낸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하나 나가서 전국에 1300개가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거죠. 이런 얘기이고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교수나 연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부탁을 받기에 재밌게 해달라고. 사실은 전국에 이렇게 강의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많이 있는데 제가 아마 100명 중에 재미로 따지면 저 아래부터 따지는 게 빠른 한 90번째 정도 되는 그러니까 제일 재밌는 사람이 1번이면 제가 90번째 정도 되지 않을까. 재미가 없어서 좀 진지한 면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까. 제가 이 강의를 나오면서 솔직히 이 스트레스 받은 적이 없거든요. 와서 얘기하면 되는데 재밌게 해달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재밌게 하나라고 하는 거 고민 때문에 약간 좀 스트레스 받았고 오늘 하고 다음 주에 합니다. 제가 요청 또 받은 내용은 재미있게도 있지만 하나는 여기가 이제 한 4년 5년 되셨는데 주민총회를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주민총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러면 자치계획 또는 마을 의제 발굴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주민총회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해서 오늘은 제가 마을 의제 발굴 사업계획 작성 이 정도 얘기를 중심으로 나누면서 왜 이게 필요한지라고 하는 거 그걸 간단하게 좀 실습 비슷하게 좀 하시는 방안들 마련하고 오늘 분위기를 봐서 다시 PPT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거를. 원래 있는 걸로 다 하는데 도대체 재미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반응이 어떠실 건가 때문에 자 이분들이 도대체 여러분들끼리 잘 아시잖아요. 저는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제가 누군지 또 여러분들이 누군지 그래서 그거 좀 알고 21일 PPT를 다시 조금 더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하나 또 놀란 거는 딱 들어오면서 저쪽에 주차장에 딱 주차를 하고 한 5시 한 55분쯤 왔습니다. 보니까 오학동 주민자치회라고 써 있어요. 저렇게 해서 무슨 동 주민자치회라고 써 있는 거 제가 사실은 건물에 저렇게 써 있는 거 처음 봤습니다. 대부분 다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뭐 등등등 이렇게 다른 걸 쓰지 그 안에 들어가면 주민자치 사무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저렇게 대문짝만하게 써놓은 거는 처음 봤습니다. 사진 잘 찍으셔서 어디 발표하실 때 그럴 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7월 8일 날도 경기도 차원에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했다가 그 발표회가 15군데 모아서 발표회가 있었잖아요. 여주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심사위원으로 있으면서 그럴 때 이제 저런 거 같다. 우리는 대문짝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좀 보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마을 의제 또는 사업계획서 얘기했는데 이미 또 와서 보니까 놀란 게 이 세 가지예요. 사업 1, 2, 3.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네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저기는 분과 차원에서 뭔가를 쓰셨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어쨌든 한 단계 나가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보다는 완전 기초적인 것보다는 뭐 여러 가지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오늘 주제는 이거와 주민총회인데 혹시나 난 이거 듣고 싶다 또는 이게 궁금하다 할 만한 거 중간 얘기하셔도 혹시 지금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달려보겠습니다. 웃으셔야 돼요. 안 웃으면 제가 불안해집니다. 재밌습니다. 네, 제가는 없는 걸로 제가 다 알고 있어서 어쨌든 여주시 경기도에서는 매년 이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 차원에서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이 민간 업체에게 위탁을 줘서 진행하는데 그 업체가 이번에 더 가는 연구소라고 작년에도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차원에서 이제 돈을 다 지원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신청을 받으면 아마 이거 하다가 조금 더 부족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다른 테마를 하시고 싶다라면 또 신청하셔도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건 머리값뿐만 아니라 그건 아마 간사님이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이 내용인데 이 자료는 아마 안 갖고 계시잖아요. 네. 물 안 드렸고 나중에 혹시 필요하시면 그냥 다 받으셔서 뭐 보시든 뭐 집에서 보시든 어떻게 해서도 다 상관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냥 다 마음대로 쓰시라 말씀이고 지금 뭐 여러분들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뭔가를 이야기를 하러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 오신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저희 집에 가서 속된 말로 이제 발 닦고 TV 보시면서 하루 쉬셔도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공간에 나오고 주민자치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오합동에 있어서 공적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일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뭐 모든 분들이 성장 배경도 다르고 지금 하시는 일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름을 조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선생님이시고 또 학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상대를 존중하면서 논의를 진행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워크숍에서는 항상 존중하고 들으시는 것. 나중에 아마 오늘은 뭐 그렇게 그다지 큰 토론은 없을 수 있는데 상호간에 그래서 어쨌든 분과처럼 이렇게 앉으셨으니까 상대가 이야기하면 듣고 그다음에 의견 나누고 그다음에 발언 뭐 한 1분 정도 3분만 쭉 얘기하시면 나중에 되면 사람이 점점 없어져요. 반복될수록 그래서 좀 적당한 발언들을 좀 지키시면서 하면 될 것 같고 나와 다른 의견도 이제 열린 마음으로 듣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 방법이 있어요. 이따가 방법을 제가 맨 마지막 박수를 치실 텐데 여기 보면 우리 합장 박수에서 보통 이렇게 치죠. 네, 한번 쳐보시죠. 이거는 혈액순환이 목표입니다. 신경통에도 좋으시고 그리고 자신이 내적으로 갖고 있는 병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손가락 2번 손가락 끝으로 손가락 끝 박수 이 바닥 박수가 있답니다. 손목 박수 바보꿈이라는 냉증 비뇨기 질환 있으신 분들 주먹으로 누가 만들었는지 하여튼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보이는 그래서 손가락 박수 이거는 이제 목 뒤에 좀 이렇게 해서 좀 뒤로 해서 목 뒤로 해서 다 안 들으시죠? 50점, 60점 정도 계시니까 손등 박수 8가지의 박수가 있다고 하시니까 자신이 이제 여기는 다 해당되시죠? 뭐와
뭐 등등등 해서 적당히 좋은 거 해서 했다가 박수를 치실 기회가 있습니다. 전주입니다. 자, 오늘 어쨌든 제가 의뢰를 받을 때 주민총회라고 하는 단어를 해서 한 번도 안 해본 주민총회. 근데 주민총회가 되게 크잖아. 그래서 총회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 보통 이런 모임은 아니지만 주민자치는 아니지만 보통 산악회, 분여회 또는 무슨 모임들 하면 총회 그러면 멤버가 보통 한 많아야 100명, 좀 더 많으면 200명, 300명이지만 좀 적으면 보통 2, 30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2, 30명 중에 반만 오면 뭐 대충 뭐 큰 의결을 하고 매우 중요한 거를 하는 걸 우리 총회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다 주민자를 붙여놨잖아요. 뭐 오합동의 주민이 뭐 15,000명, 뭐 2만 명 이렇게 되면 야 여기서 어떻게 7,000명이나 10,000명이 모일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민총회 여기 주민자치에서 이야기하는 주민총회는 좀 다소 그러한 성격보다는 좀 다른 성격을 좀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 여주시의 주민자치 조례를 보면 주민총회는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최고의결기관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보통 우리가 최고의결기관이라고 쓰잖아요. 보셨나요? 혹시 주민자치 조례?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신 적 없어요? 조례? 내용 봤어요. 보셨죠? 거기 맨발이 뭐라고 써있죠? 주민총회가? 기억은 나요. 보셨는데 기억은 안 나요. 주민공론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치계획을 결정하는 주민공론장.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자치계획을 주민과 함께 공적으로 논하고 함께 의견을 모아가는 그런 장이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생각하는 절반, 전체 구성원의 절반이 모여서 뭔가 크게 의결하는 최고 의결기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에서 미리 좀 준비하고 주민들과 홍보하고 주민들과 설명하고 의견 수렴한 자치계획 안을 결정하는 주민들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이다. 그리고 이 주민총회가 통과된 것은 주민자치회가 시장님께 보내고 시장님은 그거를 검토해서 행정에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중요한 나름대로 주민공론장으로 여기 최고의결기구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사실 저는 이렇게 의지하는 것보다는 여주시의 주민공론장으로 정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회가 발굴하고 계획한 자치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합동에도 여러분들 말고도 정말 이렇게 방울 끼시는 분들 하시는 여기도 혹시 끼시다가 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끼시다가 오신 분 그런 조직들이 좀 있죠. 뭐가 있죠? 대충 뭐 오합동에 동해에 설치되어 있는 통장협의회나 통장협의회, 이 통장협의회, 네. 뭐 뭐 체육회, 체육회, 뭐 발전위원회, 발전위원회, 새마을회, 새마을회, 분여회, 빠르게 살기, 네. 분야회, 그죠? 그다음에 교용소방대, 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뭐 등등등 해서 그다음에 지역사회 보장협의회 하면 정말 많죠. 근데 그 조직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가 발굴하고 계획한 자치계획, 즉 자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주민자치회만 있어요. 사실 대단한 거예요. 다른 조직은 그렇지 못해. 그쪽 분야에 대해서 뭐 소방이면 소방, 의용, 뭐 자율방범되면 방범과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는 있겠지만 그것들을 총회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하고 시장에게 주는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근데 여주시의 조례가 좀 표준 조례보다 훨씬 좋게 만들어졌더라고요. 저도 조례역을 많이 했는데 근데 굉장한 조례였습니다. 여주시께. 그걸 보면 그렇게 해서 보내는. 그래서 이 주민총회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시장님에게 시장님이 뭐 공포하셨으니까 약간 압박 또는 되게 무게감 있게 다가가는 그런 자치계획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공론장이라고 해서. 그래서 중요하죠. 근데 이 자치계획을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외국에서는 어딜까요? 대충 스위스, 왼쪽? 네, 스위스. 이렇게 들어서 실제 저기에 뭐 한 1,000명, 2,000명 정도 사는 데가 이 여주시 같은 지방자치단체, 꼼뮌이라고 하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뭐 한
지난 한 200~300년 동안 이렇게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결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는. 그리고 이제 스위스가 실제 직접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우리는 저렇게까지 하기 좀 어렵고요. 그죠? 저렇게까지 하기 어렵고. 어쨌든 저런 걸 좀 상상을 하면서 저렇게까지 해서 시장님에게 넘기면 그 뭐 꼼짝 말하잖아요, 사실은. 네, 저걸 상상은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이렇게 저쪽은 21년, 23년, 충북 진천의 주민총회라고 해서 주민총회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과 문제점들 해서 그 안에 읍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진천군 주민자치연합회에서 공동으로 홍보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가운데 보면 쭉 보면 큰 글씨에는 축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주민총회는 위에 주민총회와 함께하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축제와 함께하는 주민총회가 돼야 되는데 약간 주객이 바뀌었죠. 내용 이 시간대를 보면 5시 30분부터 18시 19분까지 한 40분 정도 주민총회하고 나머지는 다시 문화공연. 사실은 이렇게 이런 도시 생활을 하는 곳에서 사람을 모은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축제는 자주 가잖아요. 그래서 축제에 오시는 거를 오시게 하고 그 앞부분에 주민총회라고 하는 걸 다는 방식도 있습니다.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꼭 주민총회를 위해서 축제와 함께하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처럼 하고 그 축제 오는 김에 그 앞에 사전 행사 비슷하게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허술해지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여긴 올해 나성동 주민총회라고 하는 세종시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7월 5일 13시부터 16시까지 로비에서 현장 투표를 하고 주민총회는 그 현장 투표 이후에 17시부터 하고 뭐 이렇게 쭉 배치가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를 갖출 것이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만 있는 것을 주민총회라고 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니 목표를 한 200명 모아보자. 뭐 200명 금방 하지. 이러면 한 300명 하시든가 최소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목표치 이 정도 되면 처음 하는 건데 괜찮다. 근데 여러분들만 하면 그건 여러분들의 모임이 주민자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방식은 아니라 조금 더 많은 사람이 가급적 좀 일찍 와서 둘러보니까 장소가 건물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그러니까 그 주차장 큰 공영 주차장이 거의 놀듯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시 개방되어 있는 것 같고 나올 때 돈을 내는 이 카드 꽂는 데가 있는데 다 거미줄이 읽혀있는 거 보니까 아마 그거 안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잘만 하시면 공간들은 뭐 어떻게 확보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어쨌든 아까 앞부분에 이 주민총회는 조금 결은 다르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상상을 해서 근데 지금 보면 대부분이 시기를 바라보게 되면 21년도는 10월 달이지만 여기는 6월 달이고 7월 달이고 이런 이유가 있어요. 언제 할 거냐도 중요하잖아요. 아니면 여주시의 다른 동에서는 언제 하나 하시고 그 일정을 좀 잘 맞추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저는 10월 달이 맞다고 보는데 이게 자꾸 앞으로 빠지는 이유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도 지금 정기국회가 국회를 전해서 하잖아요. 이제 정기국회가 9월에 되는데 10월 초까지 국정감사라고 그 이후에 예산을 막 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늦게 중앙정부가 대학 강역이 만들고 강역 다음에 기초 이렇게 하는데 기초가 확정되는 거의 12월 저 뒷부분을 가게 하는데 예산 계획을 그 전부터 막 세우니까 그게 반영시켜 나중에 다 만든 다음에 우리 거 넣어줘 하면 잘 못 들어가잖아요. 미리 만들어서 던져놓고 그래야 내년에 예산에 좀 되기 때문에 그래서 6월이나 7월경에 대부분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조금 더 뭐 행정하고 협의해서 기다리거나 좀 여유가 있으면 다른 날짜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치계획은 어떻게 만드느냐. 자치계획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총회에서 자치계획이라고 하는 거를 어쨌든 우리 자치계획은 이것입니다라고 던져야 돼요. 그리고 그 던진 것을 그 주민총회에서 공론이니까 의견을 수렴하겠죠. 아마 대부분 얘기 안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때만 이렇게 포지션을 넣어서 좀 발언 좀 하시겠죠.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주민자치위원 중심으로 좀 더 발언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치계획을 수립하는데 결국은 상정하기 전에
오늘 같은 이런 뭐 컨설팅일 수도 있고 어쨌든 자치 계획을 만드는 방법은 계획이잖아.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마을 주제 또는 마을 의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치계획의 부분들을 만드는 거죠. 그것을 의견 수렴하고 뭐 해서 이제 총회 상정하는 그런 방식들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을 얘기 좀 잠깐 이제 마을 의제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을은 무엇이냐?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행정적으로 나눠진 것이 어쨌든 경계 구역이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하는 것이 마을이죠. 오학동이고 그리고 그 안에 행정적 단위로 경제적 범위로 문화적인 공감을 느끼는 것이 이제 마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오학동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푸는 일들을 할 것이고 그것을 공적인 것으로 계획으로 풀어내려고 논의를 진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을 의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치계획의 하나의 주제들을 만들어 나갈 텐데 그렇게 되면 의제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주제가 있어야 되죠. 명칭이. 그리고 뭐 장소나 대상이 있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그걸 언제 할 거냐, 내년에 할 거냐, 후년에 할 거냐. 여기서도 보면 뭐 그린의 고사이클이나 이런 일들이 있고 어둠에 빛나는 골목골목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주제이고 대상이 있을 거고 뭐 일시, 방법 어떻게 할 거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대략 무엇이고 예산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줘야 됩니다.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는 것이 의제 또는 주제라고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을이제 하나하나의 생각들이 여기 담긴 건데 오늘은 뭐 하나하나 다 쓸 수도 없고 이따가 여기에 맨 마지막에 강의 거의 끝날 무렵에 여러분들 숙제처럼 내드리는 종이가 여기 있습니다. 요거 한번 쓰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마을에 가장 잘하는 자치활동 이런 것들 뭔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진행해 보세요. 근데 그냥 하면 좀 이따 얘기해야 돼. 너무 많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마을이제란 어쨌든 마을 오학동이라고 하는 생활권에서 주민 공동체가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의제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함께 뭔가를 만드는 사업 또는 프로그램 이렇게 보시면 정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민 공동체 즉 여러분들 주민들이 사실은 강인하지만 이런 일은 행정이 더 잘해요. 행정이 뭔가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내면 잘 만듭니다. 이 계획서 쓰라 그러면 이거 한 줄짜리가 아니라 이 사업 계획서뿐만이 아니라 몇 페이지도 잘 만들어내요. 근데 왜 이거 주민이 자꾸 하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죠. 왜 그럴까요? 행정이 하면 훨씬 잘하는 일들을 계속 주민들이 해야 된다라고 막 아우성들이에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마을의 주인. 네. 마을의 주인이니까 그 마을을 가장 잘 알죠. 본인의 행정은 그걸 행정적으로 뭔가 사무를 처리할 뿐이고 실제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이 되어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만드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주민을 지금 대표하는 것이고 실제 또 주인은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주민이겠죠. 그래서 주민의 목소리들을 모아서 생각을 만들고 생각을 해서 의제를 만들어내면 저런 과정들을 근데 지금은 이게 한 10년, 20년, 수십 년 아까 그 주민총회 스위스에 사는 것처럼 보면 거기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저걸 해보니까 자연스럽게 4월 말이면 우리는 저기 모여야 돼. 휴가도 내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실 주민총회 이번에 처음 하시잖아요. 이게 쌓이면 이게 착 단련이 돼서 그냥 안 봐도 다 갈 거예요. 우리 뭐 하고 어떻게 모으고 이런 일들이 있고 더 다음 단계로 갈 텐데 지금 처음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하시면서 자, 우리 마을 분석하기 우리
오합동의 인구는 몇 명이고 상황은 어떻고 자원은 어떻고 행정 계획 등을 분석하는. 이거는 이따가 이 조개에 뭐 쓰시면서 얘기를 같이 나눠보고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만들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행정 공무원들은 일은 잘하지만 그거는 행정적인 자신들의 생각들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주민들의 생각들을 모으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하고 그렇게 한 10개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가장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거냐, 어느 걸 가장 먼저 할 거냐. 예산은 지금 뭐 2억 원밖에 없는데 예산을 다 합쳐보니까 5억 원이 나왔어. 그 순서를 정해야 되잖아. 아 이거는 내년에, 아 이건 후년에, 뭐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건 후년에 할 거니까 재해버리는 방법도 있지만 재하지 않고 아예 올해 검토됐던 거라고 해서 꼬리표를 달아두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야 내년에 다시 논의될 때 그것이 힘을 갖는 그런 방식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정보를 서로 나누는 것. 사람이 우리 마을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이제 올해, 내년, 후년 계속 변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 의제를 만들고 그것을 마을 의제를 하나하나 찾아나가고 마을 의제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적어내시고 그것들을 같이 논의해서 주민총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200명이 모이셨는데 그 자리에서 계속 이거 티켓 드는 방법도 좋지만 아니면 아까 저 다른 어디죠? 나성동인가에 한 곳 현장 투표라고 해서 미리 오셔서 이 스티커를